제가 오늘 독일 미대에 합격하게 된 썰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합격하게 된 케이스가 조금 특이했던 것 같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제 방식이 안전한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미대 합격 소식들을 보면 어학도 그렇고 마페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가 탄탄하게 좋은 루트를 거쳐서 그게 당연히 합격까지 이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절하고 절절하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시도란 시도는 다 해봤고 결국에는 제 간절함이 닿아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결과로만 봤을 때는 합격을 했지만 절대로 저처럼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에 올해 4월에 합격을 했고 최근에 입학 신청을 끝내서 현재 우편으로 학생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학기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썰을 풀자면 제가 총 2번의 입시를 치렀고 첫 번째는 합격하지 못했고 두 번째 지원에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23년에 첫 입시를 독일에 와서 마페를 만들었고 24년 2월에 첫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워홀 비자를 1년짜리를 받고 함부르크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베아인스 시험을 황급히 치고 들어왔고 베츠바이 자격증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워홀 1년 동안 독일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제 가장 큰 실수이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베츠바이 자격증을 미리 땄더라면 지금 대학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더 지원을 해서 붙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첫 해 입시를 정말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요. 바로 제가 대학에 한 곳만 지원을 해서 원샷 원킬을 하자 하는 마인드로 마페를 준비했어요. 제가 진짜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마페 준비하는 것에도 너무 벅찼고 독일어 시험을 준비할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마페를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 제가 독일에 와서 약 3개월 만에 독일어를 진짜 거의 못했는데 운 좋게 일을 할 자리를 찾게 돼요. 제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페를 만드는 식으로 시간을 할애를 했고 독일어 공부는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어학원에서 오후 수업을 들었어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후에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인텐시브한 수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첫 해 입시 베라통에 가게 됩니다. 제 전공의 베라통이 총 한 해 4번이 열리는데 제가 한 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 나머지 3번은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과에 재학 중인 독일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자기도 합격하기 전에 베라통에 갔었는데 거기서 미리 교수님께 자신의 마페를 보여줬고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게 진짜 좋을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해줘서 저도 USB에 제 작품을 가지고 첫 베라통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학마다도 다 다르고 교수님들마다 베라통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마페를 보여주는 형식의 베라통도 아니었고 그냥 질문응답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전 당연히 제가 만든 것을 보여줄 생각에 막 신났는데 가뜩이나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말 위주로 해야 하는 자리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첫 베라통이 끝나고 그 독일 친구가 제 베라통이 끝날 때까지 이제 대학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걔한테 펀치를 날리면서 야 네가 말했던 그런 베라통이 아니었다 하면서 제가 진짜 막 서럽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도 제가 울어서 마음은 안 좋은데 이 상황이 저희 둘 다 너무 웃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첫 베라통을 망치고 다시 이제 마페 작업에 몰두를 하며 마음을 좀 가다듬었고 두 번째 베라통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진짜 다행히 교수님께 직접 마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고 물론 준비한 사람들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 작품을 보여드렸고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독일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바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사리 수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제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였고 그것 때문에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물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작업이었고 이것을 업고 다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신경이 쓰였지만 계속 흐린 눈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결국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도 제 자신이 너무 오만했던 것 같고 이 이유 때문에
때문에 아마 떨어지지 않았나. 어쨌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베라통에 가게 됩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다행히 학생들의 작품을 직접 보는 자리를 주셨고 당연히 저도 제 작품을 들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제 작품을 정말 흥미롭게 봐주셨고 저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신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해 입시의 마지막 베라통이었는데 제가 그 베라통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진짜 잘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24년 2월에 제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원서를 딱 한 군데 쓰고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저한테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른 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그냥 너무 막막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다시 마음을 이제 잡고 마페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제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지면서 제가 24년에는 드디어 이제 어학원에 등록을 했고 어학 비자를 받으면서 간간히 이곳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마페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기보다는 독일어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물론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는 않았어요. 결과로 보자면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했고 베츠바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월이 되어서야 마페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정상적인 루트의 시간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독일 미대생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늦게 마페 작업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때까지도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다시 해도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마음을 빨리 잡고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어떤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좌절감을 막 느끼면서 머리를 싸매고 오로지 마페에만 집중을 하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짓을 또 저질러 버려요. 제가 전공 교수님 세 분께 메일을 썼어요. 긴 독일어로 교수님께 메일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베라통에 참여를 했었고 어떤 작업을 보여드렸었다. 그리고 결국에 합격하지 못했고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베라통에 참여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다시 지원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함을 담은 예고성 메일이었는데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메시지는 그냥 왜 나 떨어뜨렸어? 하는 메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메일들을 매해마다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저도 그냥 그런 메일을 보냈던 아무개 중 한 명이었겠죠. 근데 세 분께 보냈는데 두 분에게서 답장을 제가 받았어요. 한 교수님께서는 의례적인 답장을 주시긴 했지만 저보고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다음에는 꼭 다른 대학에도 같이 지원을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께서는 제가 마지막 베라통에서 배웠던 그 교수님이셨는데 저를 당연히 기억을 해주셨고 저에게 날짜랑 시간을 주시면서 학교로 와서 나랑 대화를 해보자 하며 면담을 가지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한테. 사실 다른 학교나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이 이런 메일을 받는다고 해서 답장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고 확인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답장을 저에게 해주셨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면담 기회를 주신 교수님을 만나뵈러 학교에 갔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저를 지지를 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분들이 저를 뽑아주시지 않아서 제가 합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합격 여부를 정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저를 지지를 해주셨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당시에 뭔가 한 작업이 있었다면 그렇게 얻게 된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작업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어서 보여드릴 것도 없었고 단지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던 말이 저를 끝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맡고 있는 학기와 다음 학기를 끝으로 대학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원할 때가 마지막 입시고 자신의 입지와 결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른 학교도 올해는 꼭 지원을 해보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많은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만약 제가 합격을 해도 이 교수님이랑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 슬펐어요. 어쨌든 너무 운이 좋게도 메일에 답장을 받았고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내가 마페에 집중을 해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한 학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무조건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그거는 제가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곳도 떨어지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것에 비해서 마페 작업이 그 재작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중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10월부터 또다시 베라통 기간이 찾아왔고 제가 제일 먼저 열리는 베라통에 갔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도 제가 메일을 보냈었는데 유일하게 답장이 안 왔던 교수님이었고 작년에 제 작품에 피드백을 주셨던 그 교수님이 하시는 베라통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진짜 도라이 같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나 왜 떨어뜨렸냐 하며 메일을 쓴 애가 자신을 만나러 떡하니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베라통 시간 거의 20분 전에 문도 안 열려져 있는 약속 장소에 앞에 떡하니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시작 전에 교수님도 지나가면서 저를 봤었고 저를 알아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 생각이지만 저 도라이가 진짜 또 왔구나. 근데 재작년에는 베라통에 온 학생들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존재가 진짜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베라통이 시작돼서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진짜 떡하니 USB를 책상에 딱 꺼내놓고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베라통에 왔던 것과 제가 쓴 메일도 전부 다 읽어보셨고 정확히 제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부 다 늘어놓으시면서 그 메일을 읽고 제 이름을 다른 교수님들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친구 아냐고. 제가 교수님들 사이에서 꽤나 핫했던 애였던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정말 쟤는 간절한 애구나. 근데 그냥 도라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올해도 떨어지면 내년에도 올 애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교수님께 제 하나밖에 없는 작업물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교수님의 피드백을 완전히 반영을 했고 다시 수정을 싹 다 해서 제출을 했어요. 2가지 버전을 준비를 했어요. 수정하기 전이랑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 버전. 그리고 베라통에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작년 작업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고 네가 발전을 한 게 보인다. 그리고 너의 독일어도 이전 베라통에서는 거의 못 알아들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네가 독일어가 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제가 울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자신의 작품을 보여준 학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수님의 기억에 제가 큰 존재감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올해는 꼭 다른 대학에도 지원을 해라. 어느 대학이든 너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있을 거고 그게 운명이다. 그리고 네가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는 갑자기 그런 모호한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남기며 베라통이 끝이 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번에도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 3번의 베라통이 더 있었는데 마페를 준비하느라 베라통에 참여를 못하고 딱 그 한 번의 베라통만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올해 2월에 저희 학교가 제 기준에서는 제일 첫 번째 지원하는 학교였어요. 마페 작업을 이제 약 4-5개월 정도 집중을 해서 만들었고 제가 늦게 작업을 했다 보니까 작품 개수로는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진 못했거든요. 딱 제 전공 메인 작업물과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좀 했고 사진 작업 프로젝트를 하나 냈어요. 그래픽 디자인은 한 15개 정도를 했던 것 같고 사진 프로젝트는 단 하나의 주제로 작업을 한 거지만 사진 개수는 꽤 많았어요. 전체 큰 틀로 보면 많은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몇 안 되는 메인 작품에 좀 더 공을 들였고 퀄리티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지원을 한 후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어학 기준이 되는 학교들을 전부 추리긴 했는데 사실 제 전공이 독일 미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럼에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음 마페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4월 1일에 갑자기 메일이 와서 뭐에 홀린 듯이 바로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바로 확인을 하고 떨어지면 다른 대학에 집중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확인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제 전공은 실기시험도 없고 인터뷰도 없거든요. 그냥 합격을 한 거면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추가 합격이 아니라 바로 최초합을 한 거라 너무 얼떨떨하고 그 결과를 좀 한동안 믿지 못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결국 제가 합격을 했어요. 제가 왜 합격을 했는지는 교수님들만 알고 있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합격을 시켜준 건가? 제가 교수님들께 메일도 보내기도 했고 직접 만나 뵙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공과사는 확실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베라통이라는 자리가 미리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대학에서 마련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분명히 참여 안 한 학생들이랑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마페를 보는 정도지 제가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합격과 이어진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대로 마페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제 마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번 베라통에서 교수님께 제 발전 가능성과 더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강큰 행동과 이 모든 미친 짓을 모든 게 저는 잘 따라줘서 합격까지 이어진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지 절대로 함부로 제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정말로 긴 시간을 할애를 잘해서 어학과
앞에를 잘 분리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제 영상을 보고 나도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야지 라던가 아무것도 작업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베라통에 가서 교수님을 뵈러 가기만 하면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특이 케이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뜻은 제 작품과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저도 제 작품들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퀄리티가 남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제 입시 썰을 한번 풀어드렸는데요. 이건 앞으로 미대 준비생들도 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미 독일에서 미대를 다니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이 이걸 보셔도 다양한 입시 썰이 있구나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 저처럼 재밌는 케이스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혹은 미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브이로그도 앞으로 계속 독일 생활과 대학 생활을 담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차오!